가열식 가습기는요 3시간 정도 아무리 풀로 돌려봐야 요만큼밖에 못 세워집니다. 키면 바로 나오든가요? 끓여야 돼요,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하지만 세균은 UV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UV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세균이 사멸되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가열식으로만 쓰려고 하면 초음파식을 쓰는 것 수준으로 빠르게 습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전기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기화식이 왜 비싼 거죠? 고급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급진 거야? 왜 비싼 거냐고. 건조한 날씨에 코도 막히고 목도 칼칼해지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가전 아이템이 있다면 바로 가습기입니다. 그런데 요 가습기 브랜드만 해도 수백여 개, 가격도 10,000원대부터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완전 천차만별. 도대체 나에게 꼭 맞는 가습기는 뭘까? 비싸면 무조건 좋은 걸까? 자칫 가습기를 잘못 쓰다가 오히려 내 몸을,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고민도 참 많아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 과장창에선 촉촉한 겨울을 위한 필수템, 가습기의 숨은 과학 원리를 통해서 나에게 꼭 맞는 가습기 선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실의 과장창! 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사는 시계창피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오늘 과장창은 그 어떨 때보다 실용적인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셨겠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 하나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를 사도 되는. 그리고 또 뭐 바꿀 때 됐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꿀 때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세탁기였나요? 맞습니다. 그때 이래 제작진들이 조회수의 맛을 살짝 보고 또 가습기, 2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가전이라는 게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 그런 경험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저도 가습기 살 때 오죽하면은, 저도 뭐 하나 사면은 그 끝장을 봐야 돼. 그 제품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내가 취합해서 끝판왕으로 한 방에 무조건 제일 비싼 거 좋은 거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맞는 걸 고르기 위해서 엑셀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맞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엑셀을 만들어서 다 비교해, 한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A사, B사, C사에서 뭐 가습량, 그렇지. 뭐 용량. 그렇지. 그래서 이제 yes, no 뭐 이렇게 막 표를 따라가. 그래서 저는 완전 찐 J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두 중에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디자인이어야 되는 게 가습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둘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가운데 놔야 되거든요. 그쵸.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쓰기 싫어. 그렇죠. 우리 모두 생명은 바다에서 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세포 내부는 70%가 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을 갈급하게 갈구하게 된다. 오늘 저희가 그 모든, 이제 그냥 가습기에 대한 모든 걸 다 털어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무런 광고 없고요. 정말로 이건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을 네네.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가습기 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봤어요. 그렇지. 재밌어요, 은근히.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귀찮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쳐가지고 쿠팡에 대충 나오는 거 아무거나 주문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자칫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과장창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가습기의 과학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장창 공식이죠. 과장창 특, 언제나 정의부터 아우, 내려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습기의 정의부터. 가습기의 정의 내려본다면 전기를 보통 사용하겠죠.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내뿜거나 증발시켜서 상대의 습도, 상대 습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습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분을 늘려야 돼요. 네. 여기에 물을 증발시켜 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고 각각의 특징이 확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4가지 종류 작동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죠. 네, 4가지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초음파식이 있고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두 번째 가열식이 있습니다. 네. 보글보글. 세 번째가 복합식.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뻔한 거 아니야? 2개 중간이잖아. 그런데 묘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럼요. 네 번째가 바로 약간 분해 나죠. 네. 기화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기화식. 네. 벌써 분해가 나죠. 네. 실제로 비쌉니다. 차차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식은 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좀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네, 제일 많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네네. 생각해보면 우리 초음파식입니다.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바로 부웅 하면서 분무기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뿜어져 나와요. 나오는데 네. 실제로 분무기처럼 식소리 안 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아래 진동판이 아주 빠르게 진동을 해요. 네. 초음파식으로, 그러니까 초음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빠르게 분무를 해서 네. 이 진동을 해서 그냥 물 입자들을 위로 팍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뭐 입자가 되어서 분해가 돼서 기체가 된 게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냥 입자를 위로 뿜어버리게 되면 거의 표면적이 물리적으로 그냥 밑에서 쳐주는 약간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네. 이것은 중요한 건 기체가 아닙니다. 네. 아주 잘게 쪼개놓은 안개 같은 입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습도가 올라가려면 네. 기체로 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담아놓으면 표면에서만 증발을 하잖아요. 네. 당연하게도 분무기로 뿌리는 것처럼 위로 쫙 띄워놓고 표면적을 최대한 올려놓으면 거기선 증발이 쉽게 되겠죠. 네. 그래서 증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초음파식은 이게 여러분들이 당장 가습기 사려고 검색만 해봐도 가장 저렴해요. 일단. 맞습니다.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뭐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디자인도 많고 맞습니다. 워낙에 모든 브랜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습도도 바로 올라가. 왜냐면 바로 딱 올라갑니다. 틀면은 그냥 확 나오니까 네. 그냥 편하다. 편하다.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렴한 거, 편한 거와 더불어 조용한 것까지도 전기 요금도 적게 나가고요. 그렇죠. 효율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진동판 얼마든지 진동판을 몇 개를 더 놓는다고 하면 그냥 괴물같이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 개인용 가습기 네. 그 자리마다 쓰시는 분들도 거의 다 이 초음파식을 쓰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다 이거니까요. 습도 잘 올라가면 장땡 아니냐. 음.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학적 원리를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표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증발을 네. 공기 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음. 공기 중에서 기화가 일어나요. 강제로 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표면적이 넓은 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물이 100도씨에 끓죠? 100도씨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냐? 아닙니다. 네. 20도씨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발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기화열을 자기가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 주변이 추워요. 실제로 추워집니다. 그럼- 물방울 때문에 추워지는 게 아니고 네. 공기 전체, 이 입자가 가득 차 있는 여기서 계속 기화가 일어나니까 네. 당연히 여기가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장점은 있어요. 추워진다는 거는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 건조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쵸. 난방 심하게 한 건조한 네. 거랑 똑같이 추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습도가 또 올라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상쾌한 느낌도 있고. 아, 괜히? 괜히. 저는 추워가지고 잘 때 트니까는 너무 싫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입자를 진짜 곱게 쪼개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무작정 너무 많이 뿜어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네. 그럼 얘네들이 그대로 가라앉으면서 주변이 축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때 또 틀어놓고 이제 초음파식 틀어놓고 자면은 처음에 자기 전에는 뭐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촉촉하게 잘 수 있겠고. 근데 일어나면 여기가 물이 흥건해. 그거는 어떤 거냐면 스마트 의식을 해갖고 어느 정도 습도가 올라가면 얘가 안 돌아야 되거든요. 네. 계속 도는 경우에는 습도가 너무 충분히 높아서 뿜어낸 입자들이 기화를 못해요. 너무 습도가 높아. 다시 근데 가라앉아? 계속 뿜어내고 있으니까 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에 가라앉으면서 여기가 축축해지는 거죠. 이건 별로입니다. 여러분 축축한 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기분도 나쁘지만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 자체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들이 같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없는 편에 속합니다만 석회 성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있긴 있죠. 물을 끓이면 바닥에 이제 석회가 끼잖아요. 네. 그거를 온 집안에 뿜어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느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거보다는 결국엔 그 물 입자들이 돌아다니다가 먼지가 아주 작은 먼지들이 특히나 하필이면 노트북이나 거울이나 아니면 TV 같은 곳에 달라붙죠. 그 먼지가. 네. 먼지가 뭐냐면 석회의 가루들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 한 달, 2달 정도 되면 뭔가 허옇게 껴 있어요. 그렇지.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거 닦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귀찮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증기구나. 수증기가 바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물 분자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라서 네. 그렇다. 네, 물에 녹아있는 모든 것이 다 추출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물에 있는 뭐든지 다 머금은 상태로 뿜어내서 위에서 기화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염됐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세균을 잘게 쪼개서 원래는 이 오염된 물이라도 증발하면 원래 물만 증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균은 크기가 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가습기를 이런 초음파 가습기를 쓰게 되면 청소 제대로 안 하게 되면요. 이 입자 하나하나에 세균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피부 표면에 닿는 것도 아니고 기체처럼 돼갖고 그 작은 입자들이 폐로 들어간다?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고요.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폐에서는 직접적인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폐를 통해서 아예 기관지 안쪽으로 무쇠혈관으로 네. 세균이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악입니다. 청소 잘해야 되고요. 네네. 예전에 좀 무거운 얘기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네. 왜 살균제를 넣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오염에 취약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도 혹시나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건데 네. 그것을 이렇게 분무 방식으로 네. 뿜어내 버리니까 그것이 기체 상태가 직접적으로? 그렇죠. 기관을 네. 통해서 아예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원인을 잘 몰랐잖아요. 네. 그때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지네. 음. 그러니까 더 습도를 높여야겠다. 어. 가습기를 사용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음파 가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사실 그 살균제 때문에였던 것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초음파식 가습기가 우리가 과장창 구독자들이라면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을 뿜어내버리고 네. 거기서 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자. 네.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건 근데 자주 청소해주고 청소 자주 무조건 매일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살균 잘 하고 그러면은 조금 번거롭긴 해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음파식 가습기가 어쨌든 세균에 취약하다 하니까 그러면은 가열식을 사라. 그래가지고 저도 가열식을 샀습니다. 오. 네, 가열식 가습기 요거 원리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연하게도 물 끓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는 아마 잘 때 주무실 때 소리가 좀 보글보글 나죠.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저도 그게 네.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그 소리가 묘하게 ASMR, 약간 이제 잠을 오게 하는. 약간 기분 좋은 소리야. 이렇게. 네. 그죠? 그 근데 소리가 뭐 납니다. 그거 시끄러워서 또 싫다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비싸요. 기본적으로 그러게. 조금 비싸요. 처음부터 맞아. 좀 비쌉니다. 다른 것들은 이게 뭐 10,000원대에서 뭐 한 10만 원 안짝으로 다 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20만 원대부터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비싼 가격을 넘어갈 정도로 유지비가 비쌉니다. 매일매일 틀어낸다라고 하면요. 일단 소비 전력을 보면 네. 소비 전력 자체는 에어컨보다 적어요. 우리가 쓰는 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기 1400와트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보통 가열식 가습기는 뭐 최소한 600와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드라이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지 않잖아요. 근데 가열식 가습기는 계속 틀어놓습니다. 한 7, 8시간은 적어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전기를 먹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보고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나와요? 우리 작가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난 자기 전에 잠깐 틀 건데 그럼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2, 3시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너무 건조합니다. 네. 너무 추웠어요 심지어. 추운 날 더 건조해져요.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원래 공기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적은데 우리가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을 보일러를 떼잖아요. 떼잖아. 그러면 정말 상대 습도가 확 떨어져요. 우리 공기가 원래 머금을 수 있는 물량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처음부터 물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만큼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가열식 가습기는요. 3시간 정도 아무리 풀로 돌려봐야 요만큼밖에 못 세워줍니다. 키면 바로 나오든가요? 끓여야 돼요,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네. 끓여야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수증기가 그리고 그게 오롯이 어디에 가냐면 그 전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너무 건조해도 25%입니다. 상대 네. 습도가. 틀어놓고 한 3시간 정도 됐구나 하고 딱 보면 그때 30%입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안 되면 안 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요걸 가지고 충분한 가습력을 사용하려면 계속 돌려야 된다. 에어컨보다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이유는 자,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래 에어컨은 굉장히 전력 효율이 높은 기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 거지 열을 가하는 것보다 열을 뺏는 것이 훨씬 더 열 효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누가 풀로 틉니까? 요즘 인버터식. 그래서 온도가 내가 26도로 세팅을 했어요. 28도에서 27도가 되는 순간부터 실외기가 돌아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조절을 합니다. 온도가 그렇죠. 어느 정도 되면. 근데 가열식은 아니에요. 내가 50%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25%고 3시간 내내 풀로 돌렸는데 35%가 됐으면 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럼 계속 풀로 전기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쓰냐? 레제님은 돈이 많으니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끓잖아요. 저는 그 끓는다는 게 끓으면 일단 세균 걱정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고 요즘에 이 가열식 가습기가 대부분 그 밥솥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안에 수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인레스라서 좀 위생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거지 하듯이 이렇게 씻고 매일 관리하기도 편하거든요. 다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뭐 요즘에 막 판매 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저희는 전기 뭐 하루 종일 풀로 틀어도 고작 뭐 한 달에 몇천 원 막 이러면서 막 그거 한단 말이야. 광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나오나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게 적게 나오는 거는 아마 소비 전력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당연히 완벽하게 있습니다. 너무 안전해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으로서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그쵸. 또한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막 후끈후끈해지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겨울에는. 그렇죠.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에 애가 혹시 손을 잘못댔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제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손을 이렇게 가끔 대봐도 그 정도로 뜨겁지 않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이건 확실해. 이건 부모 책임입니다.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밀리면 떨어져요. 그렇죠. 어디 올려놓으세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당연히 100도씨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끓고 있는 수증기가 나올 때 팬을 돌려서 네. 일반 공기를 같이 섞어줘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위험하진 않다. 팔팔 끓고 있는 물은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기 있는 집은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균 감염으로서 가장 안전한 건 사실 가열식이 맞고요. 가열식은 기화식 되게 안전합니다.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따뜻하게 포근하게 만드는 것도 장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좀 비싸긴 합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쓰는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같이 씁니다. 복합식도 쓰고 가열식도 하나 놔두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100도씨의 물과 수증기랑 둘 중에 뭐가 더 무섭게 느껴져요? 물이죠. 왜냐하면 물이 훨씬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잠깐 넣었다 빼야 된다면 꼭 그래야만 한다면 끓는 물에다 넣었다 빼는 것보다 당연히 기체에 수증기에다 넣었다 빼는 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찬 공기가 막아주니까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갖고 있는 에너지량은 비교도 안 되게 수증기가 많죠. 어. 밀도의 차이 때문인 그쵸. 거지. 집어넣는 순간 이 수증기가 전부 다 우리 손에 달라붙으면서 이제 기화열을 뿜어내겠죠. 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열이 돼서 껍질 다 벗겨집니다. 일단 에너지는 더 커요. 이거는 부모가 알고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건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건데 초음파식은 석회를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에 녹아있는 상태 그대로 뿜어내는 건데 가열식은 미네랄은 뿜어내지 않아요. 수증기만 올립니다. 맞아. 그럼 그 석회 어디 갔죠? 쌓여 있죠. 쌓입니다. 그 쌓입니다. 수조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 사실 열어보면 스테인리스 수조 안에 하얗게 이게 석회가 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나는 오히려 좋아. 왜냐면 그 안 나갔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정말 깨끗한 걔네만 나갔다는 뜻이고 그만큼 세균이라든지 이런 석회라든지 이물질은 아예 거길 통과해서 나가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합니다. 오히려 좋아. 예. 그럼 석회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통 필터가 있습니다. 네. 필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부직포 같은 게 여기 놔두면요. 끌어 나가면서 점점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석회가 점점 진해지겠죠. 걔네들이 그렇죠. 엉겨 붙어서 거기에 굳어요. 네. 그래서 필터를 한 3일, 4일, 5일,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 필터가 원래 처음엔 천이었거든요. 네. 천 같은 부직포였거든요. 돌덩어리가 돼 있어요. 다 석회가 끼는 먹었어. 거죠. 그럼 그거 버려주고 새로 갈면 됩니다. 음. 또 하나는 만약에 석회가 꼈는데 그거를 그러면 철수샘으로 문지른다 그럼 코팅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에요. 기본적으로 위로 뿜어져 나갈 거를 네. 내가 여기다가 모아놨다라고 생각하면 네. 기꺼이 직접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래도 그러면- 두껍게 붙으면요. 네. 이게 깨는 재미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모을 거면은 쓰지 마세요. 당신은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거 가끔 베이킹 소다로 뭐 청소를 한다 이런 분들인데 베이킹 소다 연기성이잖아요. 절대 전혀 이러지 않습니다. 전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연산으로 산으로 청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산으로 해야 녹습니다. 네네. 놔두면 또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는 것도 재밌어요. 그죠? 나름 괜찮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커피 머신에 석회 네. 제거하려고 네. 그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 약도 비싸잖아요. 그냥 구연산 쓰시면 싸요. 네. 구연산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열식 알아봤고, 자, 세 번째 복합식입니다. 네, 복합식. 당연히 초음파식과 가열식의 장점을 쏙쏙 뽑아서 복합식이 나왔다.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저는 겁니다. 이런 복합식이 그래도 항상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장점만 뽑았다고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음파식입니다. 초음파식인데 두 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차가운 물이 나가니까 아주 팔팔 끓이진 않더라도 적절하게 따뜻하게 가열은 해줄게. 그 실제로 조금 봐봐요. 뿜어져 나가는데 20도씨의 물이 뿜어져 나가는 것보다 40도씨, 50도씨의 물방울이 뿜어져 나가면 훨씬 더 당연히. 증발도 잘 되겠죠. 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도 덜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주 차갑지 않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경우에 UV가 있어요.
그러니까 UV 필터인가요, 그러면? UV는 라이트로 보통 만듭니다. 과거에는 형광등처럼 생긴 네. 그런 관이었었다면 이제는 UV LED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조 안에 있는 건가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외선이니까. 왜 있는 거냐? 살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복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안 되는 건 어떤 거냐? 석회 뿜어져 나옵니다. 물론 복합식도 안에다가 필터를 끼면 좀 덜긴 하지만 백화 현상은 생겨요. 네. 하지만 세균은 UV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UV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세균이 사멸되는 건 맞습니다. 원래 UV 모든 이제 종류의 UV 그 광고나 그런 프레이즈를 볼 때 99.9% 맞습니다. 무조건? 네. 믿을만한가요? 믿을만하죠. 나가는 관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조의 아랫부분의 전체를 계속적으로 UV가 켜져 있어요. 거기는 계속 살균 상태가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균은 일단 거의 없다라고 안심해도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3년 정도 쓴 건데 사실 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로 저는 청소할 때 딱 드러내면 UV 근처가 누렇게 돼 있어요. UV 때문에 오히려 변색돼서. 좋다. 오히려 좋아. 이건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건 좀 도움은 됩니다. 당연히 그냥 차가운 것보다 훨씬 좋아요. 살짝 끓였으니까. 살짝 따뜻해지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근데 그 온도로 끓여서 사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UV 기능은 있는 것이 더 낫다. 만약에 정말 가열식으로만 쓰려고 하면 초음파식을 쓰는 것 수준으로 빠르게 습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전기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 탄소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너무 차갑지는 않게 적절하게 따뜻하지만 빠르게 습도를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열식 가습기가 유지시켜주는 정도로.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애초에 초음파식에 UV가 들어있으면 아무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UV 당연히 들을 수 있어요. 초음파식 UV 있습니다. 네. 보통은 UV 기능을 집어넣으면 그럴 거면 사실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 히터코어가 넣으면 되는 아니 거니까. 이게 근데 사실 아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차갑다, 살짝 춥다. 그리고 약간 그게 서늘해진다라는 느낌 정도지 시원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것 때문에 얼어 죽지 않잖아. 얼어 죽진 않죠. 그리고 뭐 가열식도 따뜻하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이 보일러라도 안 틀었는데 따뜻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아주 살짝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온도에 크게 어차피 좌우될 게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복합식보다는 그냥 뭐 초음파식의 UV 제품을 UV 있는 붙인 그 형태가 제일 낫지 않나? 네, 저의 경험을 싶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네. 어른은 돼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불을 안 덮는 애들이 있어요. 발로 차버립니다. 애들은 또 온도 변화에 민감하니까. 민감하죠. 그리고 답답한 거에 몸에 닿는 게 저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틀어놓으면 정말로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와서 얼굴에 내려오는 게 되니까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른은 괜찮습니다. 어른은 괜찮습니다. 추우면 그냥 이불 덮으면 되고 그냥 좀비처럼 가고 너무 추워 그러고 자면 돼요. 근데 부모가 되면은 이 작은 것도 사실 뭐 온도 별로 차이 안 나요. 애들은 크게 느낄 수 있고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역시 하지만 아이들은 안 된다. 역시 아버지다. 참 아버지다. 참 아버지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기화식 가습기 한번 알아볼게요. 네, 기화식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고 몰라도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생소한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이 네. 겨울에 빨래 실내에 널어라 딱 그겁니다. 기화식 같은 게 똑같은 게 되게 고급 비싼 제품들이 있는데 네. 그 경우에 디스크판이라고 해서 수건 역할을 하는 맞아요. 물을 쭉 빨아들이는 판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 뭐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지? 그 롤 케이크처럼 이렇게 네. 거대한 롤 케이크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쫙 해서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청소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귀찮아. 제가 옛날에 쓴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거 청소하다가 저 진짜 갖다 버렸어요. 그 우리 집에 버려주지. 원리 자체는 뻔한 겁니다. 그냥 표면적을 넓혀서 알아서 증발되게 하는 거고 바람을 불어주면 더 좋은 건데 그걸 표면적을 넓히는 방법 중에 디스크를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개 종이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청소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어쨌든 아래 고여있는 물은 세균 번식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레제님처럼 그 이모님을 부르는 분들이 아니면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라.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모님 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관리하기 편한 거가 아주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게 뭐 나는 부지런해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루만 까먹잖아요. 그럼 세균 번식하잖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청소하느니 그냥 건조하게 하루 잘래. 이러면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물론 이 기화식이 좀 왜 비싼 거죠? 일단 고급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급진 거야? 왜 비싼 거냐고.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건과 그 선풍기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뭐 비쌀 이유가 사실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이슨이 왜 비싼지 초음파가 더 모르겠어요. 비쌀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이름만 어떻게 보면 들으면, 흥미롭네요. 예전에 예. 처음에 그 쿼츠 방식의 예. 시계가 나왔을 때는 정말 세상을 바꿀 방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 기계식 시계가 나중에 여전히 더 비싼 걸 생각해 보면 그 디스크 방식은 정말 특별하게 사고 싶은 분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의 장단점이 그 디스크가 뭡니까? 비싼 거예요? 디스크도 갈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청소도 어려운데 일단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표면적을 넓히고 바람조차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바람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거 자체가 건조하게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 친화적이다. 수건 거는 거랑 똑같아. 그건 그렇다. 근데 수건을 5장 걸기는 힘든데 인위적인 건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수건을 거의 200장을 걸어놓은 수준으로 우리는 증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강제로 뿜어내는 거 없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초음파식이나 다른 것처럼 분무가 되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만큼 충분히 근데 습기는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빨리는 안 돼요. 역시나. 네. 그리고 수건 200장을 걸어놓은 것 같이 물론 표면적은 넓어졌지만 대신에 수건 200장 빨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씩은. 너무 귀찮아 청소가. 그러면 이 기화식 쓸데없는 건가요? 아시잖아요. 이런 걸 사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것만을 원해서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고 싶어서 살 때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치. 뭐 저희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잘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어떤 제품을 구체적으로 사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고 사실은 뭐 그죠. 우리가- 구매를 함으로써 예. 내가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기분 좋게 위험한 것만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 나는 하나도 귀찮지 않아 그런 거. 나는 무조건 자연 친화적인 거, 인공적이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화식 쓰시는 거죠. 안전한 거죠. 잘 청소만 해준다고 하면 그쵸.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가장 안전한 거고.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그렇죠. 있고. 집들이 하는데 다 그냥 2대 정도 있으면. 이런 어떤 본인의 괜한 허세, 허세.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조금 허세템.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저는 네. 뭐 있으면 나한테 버려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습기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초음파식, 가열식, 복합식, 기화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알려드렸고 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네. 벌써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로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소송도 진짜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살균제에 대한 경각심도 좀 많이 이제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살균제를 그 물에 뭐 쓴다는 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아무도 해야 그 될까요?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전에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 유한양행 홈페이지를 보면 그 락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락스의 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거긴 게시판에서 굉장히 답글을 잘 해주세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척제가 아니고 소독하는 용도로 쓰는 거다. 그리고 살균하는 것만 하는 거지 세척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절대로 분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분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가습기 살균 사건이 나오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면을 닦고 다시 훔쳐내라까지 얘기를 해요. 다시 닦아내라고까지. 씻어내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살균시켜, 세균을 죽여. 뭔가 좋을 것만 같고. 그리고 저처럼 당시에 저처럼 어설프게 아는 경우에 무슨 생각까지 할 수가 있냐면 살균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런 진핵생물한테는 영향을 거의 못 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좀 너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썼던 분들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요 과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연구가 제대로 되지고 검증되지 않았는가? 왜 대중이 원하는 연구는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언던 사이언스 제가 한번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가습기 자체가 좀 위험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냥 안 쓸래.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네. 이거 가습기 꼭 써야 됩니까? 필수템입니까?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닌데 확실한 건 네. 바이러스가 장수하는데 가장 큰 조력자가 뭐냐. 습도가 낮을 때 실제로 바이러스들이 생존율이 높아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네. 습도를 유지해야 폐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니 했단 근데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다. 왜냐면
왜냐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보통 습도가 높을 때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많이 잘 이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이러스도 왠지 습도가 높을 때 잘 퍼질 것 같단 말이죠. 너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존율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건조할 때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 감염되는 것들도 봤을 때는 보통 겨울철 실내 습도가 45% 50%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때가 제일 좋더라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자체가 이게 칼칼해지면 습도 나게 목이 막 느껴지잖아요. 건조하고 따갑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피부의 뭐 촉촉함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관지에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필요하긴 필요하다. 없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부터 알았으니까 겨울철에 난로의 위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전자도 올려놓기도 했었고 예전에 수건을 꼭 자기 전에 걸어놨었던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습기도 수건 넣는 거랑 똑같은데 네. 수건을 매일매일 10장씩 빨아서 올려놔봐야 2시간 지나면 진짜 한겨울에 1시간 지나면 싹 다 마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은 되게 좋은 기구가 맞아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청소는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1순위.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단순히 그냥 습도 적정 습도 유지하면 좋고 근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안 사고 안 쓰고 그냥 건조하게 살래. 건조한 거 그냥 얼굴 좀 바싹 마르고 그냥 뭐 목 좀 그냥 칼칼한 거 말고 없잖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비염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염도 심해지고 맞아요. 기관지가 네. 또 약해집니다. 기관지 그게 딱 그 느낌이에요. 마르게 되면 우리가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손목 운동을 하면서 이물질이 세균을 포함한 이물질들이겠죠. 나오게 되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밖으로 빼냅니다. 그 뭐가 가래도 걸러진다고 마찬가지예요. 하죠? 맞아요. 예, 예. 걸러지고 그걸 모아서 빼는 손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건조한 경우에 오히려 왜 가래가 계속 끼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여기가 말라버리면 손목 운동이 잘 못 일어나요. 걸러지지도 않고 첫 번째 당연히 촉촉해야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반을 밖으로 해주는 것도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안 좋아진다. 오히려 어느 정도 촉촉선이 유지되면 계속 뭔가 하고 끼지 않고 계속 배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적절한 습도 환경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니면 춥게 살면 솔직히 돼요. 그래서 보일러 안 틀면 보일러 안 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영화방에서 자라요 큰일 납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보다 생활 수준이 솔직히 올라가니까 그쵸. 겨울에도 반팔 입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사실 무슨 나라에서도 맨날 적정 그 실내 온도 22도라고 하나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22도를 세팅을 얘기하죠. 근데 22도 진짜 추워요. 추워요. 그래서 네. 조금 약간 서늘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그게 환경적으로도 뭐 우리한테도 조금 서늘한 정도가 뭐 건강이나 면역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겨울에는 훅 떨어지는 게 맞아요. 네. 실제로 바깥은 영하 4도입니다. 근데 실내 온도가 22도가 된다고 하면 계속 떼는 거잖아요. 그쵸. 상대수도 진짜 엄청나게 떨어져요. 진짜 건조해요. 근데 과거처럼 차라리 야 아깝다. 돈 아깝다. 하지 마. 저렇게. 그래서 차라리 실내 온도가 낮고 대신에 내복 다 입고 자고. 그렇게 했었으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그렇게 낮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따뜻하게 산다면 오히려 습도를 좀 높이는 건 필요는 하다. 네. 저희는 PP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거. 단순히 그냥 건조하다가 아니라 어쨌든 바이러스도 더 잘 퍼질 수 있는 맞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니까 네. 그거 굉장히 몰랐던 사실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니 뭐 자기들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렇게 말해놓고 네. 정작 본인들은 뭘 쓰는 것이냐. 이덕실, 그는 네. 과연 수백여 개의 시중에 있는 가습기 중에 어떤 제품을 골라서 쓰고 있을지 솔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네. 둘, 셋! 일단